월드컵 대표팀을 상한가로 뽑아주신 양문석 박사에 이어서 이준석 총재가 꼽은 상한가는 뭡니까? 야, 이거 솔직히 고민했거든요. 예. 예, 이분을 골라야 되나라는 고민했던 누구길래요? 게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 취임했죠. 이재명 지사. 예. 사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동안은 하한가 갈 뻔한 적도 많았는데 이번엔 상한가 확실히 맞아요? 저는 항상 상한가 기준을 이제 뉴스닥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관심 받을 것이다로 이제 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하는 행보들을 보니까 이번에 뭐 인수위 같은 경우도 크게 차린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 무덤이었어요. 정치인들의. 예. 왜냐하면 인구는 1,300만 원짜리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지만은 결국 또 넓다는 게 하나의 독이 돼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이미지의 약간 광역자치단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들어가면은 정치 생명이 이제 거기 끝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남경필 지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경기도 북부의 이해관계와 경기도 네. 남부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보면. 김문수 전 지사 그렇고. 그렇죠. 그럼 손학규 지사도 그러네요. 물론 그 뒤에 대표까지 하고 했지만은 결국 대권의 꿈까지는 이루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물들과는 다르게 예. 완벽하게 개인기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고 아하. 두 번째로는 이슈 파이팅 능력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과거에 생각해보면 남경필 지사가 처음 취임했을 때 연정이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이슈 파이팅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정도 갖고는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와서의 평가거든요.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막 지금 이번에 있었던 선거의 파고를 넘을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그것보다 더 큰 파고를 한번 이겨낸 거거든요. 보면은 그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지금까지 성남시장 때 보였던 쇼맨십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지사에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또 관심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좋은 지금 상황과 다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뭐 인기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 대권 주자군 이제 구도가 나오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어떻게 실적을 입증해 보일까 이제 그게 좀 귀추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양문석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사실 최대 약점은 이번 선거 거치면서 사생활 문제 그리고 사생활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선거 내내 발목을 잡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번엔 붙었지만 여기까지다 정치 인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이번에 이걸 잘 넘고 나면 오히려 대선까지 가도가 쭉 뚫리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양 박사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많은 유권자들은 이재명 지사를 지사로 시켜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남시를 바꿔 나갔던 이재명의 기술과 능력 이 부분을 다시 경기도를 어떻게 또 바꾸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성남시에서 했던 그러한 그 정책 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가치들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현실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과정에 있어서 워낙 독특하고 새로운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호응했던 그런 정책들을 많이 구사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년배당, 무상교보, 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다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그런 시도들을 이 경기도 단위에서 또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문제인데 법의 아주 해박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행정법 관련 조례 관련들을 어떻게 요리해내느냐에 따라서 대권 주자로서의 그 자리를 공고히 할 수도 있고 성남시의 재탕을 했었을 때는 여기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능력을 보여주면 그럼 사생활 문제 이런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이제 정치인들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은 보통 큰 틀에서는 능력을 입증한 사람들, 실적으로 뻗어나간 사람들이 있고 한 가지는 또 이제 품성이나 인성 이런 걸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부류를 살펴보면은 지금 와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언급해야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뭐 트럼프 여기다 저는 이재명 시장까지 같은 이렇게 부류를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으로 이제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가는 분들, 이분들이 뭐 비슷한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반대쪽 이제 품성이나 이런 걸 평가받는 거는 뭐 지금 와서 역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처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신뢰의 정치인이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선거 전까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품성이나 인성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으로 이제 평가받았던 부분이 있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뒤에 취임한 뒤에 이제 실적으로도 평가받지만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당선되기 전에 그분도 논란이 참 많았어요. 보면 BBK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당선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뭐 다시 이제 한 5년 뒤에 불거지긴 하지만은 한동안은 이제 그게 잦아들거든요. 취임한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벌었다. 한 4년 정도는 자기 일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기간 떨어졌으면 사실 이걸로 끝인 건데. 여기서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면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추락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시 한번 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결국엔 도덕성 문제가 다시 한번 표면화되게 되면은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오늘 듭니다. 두 분은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거다. 이대로 끝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고,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석브라더스라고 하니까 김정호 님이 이준석 유재석인 줄 알았다. 양분 석이 나와서 좀 실망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실망하셨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솔직히 이재명 지사 고르면서 이준석이 이재명을 약간 이렇게 띄워주는 발언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어요. 보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대권 주자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언급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과 좀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할 수 없는 건 어쨌든 실력으로 거기까지 뚫고 온 것 자체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캐릭터가 워낙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 이명박 구도가 생겼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재명 시장이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 내 어떤 그룹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시장이란 말이 입에 붙네. 지사. 사실은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 당연하죠. 지사에 대한 평가가 워낙 극명하게 갈리기 오늘 때문에. 오늘 100만 안치 예상합니다. 좀 보내주시고요.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하한가. 양문석 박사님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제가 하한가로 설정을 했는데요. 당 상황 보면 하한가 줄만한데. 당 상황만 가지고 하한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책임도 전체 자유한국당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전체 당직자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근데 저는 왜 하한가를 지금 던졌냐면 개헌 논의를 또 이 불시에 던졌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방송에서 토론을 하면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제 보수 성향의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헌신 한 켤레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헌신. 이미 헐어버린 신. 그렇게 발음이 제가 안 좋나요? 다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방송 인터뷰인데 저만 자막 다는 거 가장 싫어해요, 제가. 아니요, 사투리 구수하고 좋습니다. 헌신 한 켤레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간제 개헌이니 그다음에 갑자기 국회에서 해야 될 국회의 몫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대통령하고 원내대표와 회동하자 하면서 말을 바꿨던 거 다 빼고 지금 시점에서 왜 이 또 개헌 논의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재작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 오후에 나왔죠. 오전에 던졌던 국회 연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라고 하면서 뭔가 전국을 전국의 전국의 이슈를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헌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던 그것들이 또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고 헌신의 한 켤레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걸 던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몇 분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개헌의 선거법 개정을 연계해서 이제까지의 소선구제로는 이제 더 이상 필패와 참패와 완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중대선구제로 전환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그 사수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에 초점을 흐리는 거다. 그다음에 당파 싸움의 눈가림이고 개업 입법 지연의 그 이 노림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도 뭐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정말 꼼수의 대가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좀 정치를 정면 돌파하고 정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지난 6.13 지방선거가 그 국민들이 정치권에 준 메시지인데 예. 또다시 헌 신발을 꺼내 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걸로 돌파 어려울 거다라는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하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이준석 총재의 하한가 듣고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청와대 경제팀을 하한가로 이제 했는데 뭐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거든요. 네, 물론 네.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지만은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가 이제 한 가지 우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 주도형 정제를 이제 갖고 왔고 예. 그러다 보면 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나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까지 정부들이 그렸던 건 그게 그나마 제일 나은 처방이라서 그랬던 건데 이번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내수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방향전환을 하자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원한 대로 좀 가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최저임금 또 한번 정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 올렸더니만은 실제 맞닥뜨리니까 올 초에 어떻게 되더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률 같은 것들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엔 더 빠르게 고용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현실의 의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 변수들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너무 경직되게 대응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오늘도 이야기 뜨겁게 하다 보니까 하한가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더 토론은 좀 어렵겠고. 양 박사님. 통영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자 꽤 많이. 고맙습니다. 예, 통영에서도 귀 기울이고 있다. 이런 문자 힘 입으셔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랑은 정말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문석 박사, 이준석 총재였습니다.